과연 나는 갱년기하고 무관하게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죽음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죽음, 다시 말해 임종의 심리 5단계를 분노하게 되는 단계죠. 그쵸. 그죠?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그렇죠. 그걸 이제 앵거, 분노. 그래서 남의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크랙션 막 누르고 막. 이제 그 외로움을 시인이 되는 길로 이게 아빠하고 놀아주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 네. 부정하지 말고 우리 수용하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마치 필름이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건망증. 갱년기는 곧 이어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성기론, 네, 김양숙의 유쾌한 성성 토크. 갱년기. 영어로 뭐라 그러죠? 미나포즈라고 네. 얘기하죠. 오늘은 이 단어를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자의 MENOPAUSE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저는 저 단어의 끝에 좀 재밌는 단어가 눈에 띄죠? 포즈 대신에 네. 예, 우리가 중년기 중단하다 이런 뜻 대신에 네. 유용한 것으로 어떻든 예, 바꿔내자.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위크지도 바로 이것을 다룰 만큼 갱년기는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삶의 주제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중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다루고 있구나 아신다면 훨씬 흥미진진해질 것이라 여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갱년기하고 무관하게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떤 주제 앞에서 이렇게 심리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엘리자베스 키블러스 로스라는 분이 죽음, 다시 말해 임종의 심리 5단계를 설명한 거였죠. 그 말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부터 바로 죽음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갱년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부정하죠. 맞아요. 나는 갱년기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분노하게 되는 단계죠. 그렇죠. 그죠? 예.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네, 끝인 거야?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뭐 때문에 산 거지? 뭐 내 삶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그걸 이제 앵거, 분노라고 분노. 얘기하죠. 그래서 네. 내 남편이 평소에 굉장히 그 품격 있고 온화하고 아주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저 양반이 저렇게 성질을 부리지 할 때는 바로 이 단계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기하고 싸움 때문에 나한테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저항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가족 갈등이 많이 줄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냥 얌전하게 잘 차분하게 운전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앞차 끼어들면 못 견뎌. 야이 뭐 새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분노 단계네 그렇죠? 나는 이럴 때마다 꼭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괜히 찔리고 이러는데 강단에 서서는 굉장히 네 이러는 사람이 핸들을 잡으면 거칠어진다 이런 얘기를 사모님들로부터 가끔 듣거든요. 네. 남의 얘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저기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막 화가 이렇게 막 치솟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막 크랙션 막 누르고 막 기어코 쫓아가서 스탑하고 근데 한마디 이제 기어이 손가락질 하면서 왜 이랬냐 한번 따지고 소리 한번 지르고 근데 세상 어느 남자가 네. 갑자기 운전을 해가는데 애가 탁 끼어들 때 탁 밟고서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10년 감수했다, 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미치겠네, 이거. 이런 것이 내 남편이 갑자기 파악해졌고 성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많이 놀랬구나. 자기 인생에 어김없이 이렇게 딱 날벼락처럼 찾아온 갱년기 이것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정말 힘들었겠다 놀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주면 운전대가 인격이죠. 이러면서 아니 또 왜 운전대 이러면서 이제 여성들은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아마 저희를 이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굉장히 놀랄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냐. 근데
저도 갱년기를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송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송 목사 속에 움직이고 있는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바로 그런 증상의 단계가 분노죠. 아멘. 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게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이 얘기하는데 속은 하얗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이 하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바게이닝 스테이지 이렇게 해서 자꾸 타협을 하죠. 네,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단계죠. 아, 이제 이거 뭐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단계라면 뭐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타협 이것도 한 방법인데 건강한 타협이 필요한 거고 너무 엉뚱하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타협하는 그 외로움을 방식으로? 네. 시인이 되는 길로 이렇게 턴한 사람도 있고 네. 또 아니면 이때 자기 개발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죠. 네. 이제 그리고 또다시 어떻습니까? 우울해지는 단계가 되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 이제 늙어가는구나. 은퇴가 눈앞에 있고 늙었네. 아이들은 이제 나를 조금 외면하는 것 같고 네, 남편도 이제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네. 아이가 갑자기 와서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필요하지 않아라는 그 말에 정말 한 달 내내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여성도 있죠. 저도 이건 다른 얘기인데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실컷 놀아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 작은 녀석이 아빠 이게 아빠하고 놀아주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랬을 때 그 충격. 난 내가 놀아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녀석이 나하고 놀아줬구나. 뭐 TV 보다가 그저 한 소리 뭐 좀 아는 얘기 한마디 했더니 엄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 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심리적인 저혈압 상태를 우리는 우울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죠? 예, 수용하는 단계죠. 네.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하지 말고 우리 수용하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갱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의 초점을 잠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간 정리를 했다고 할까. 이제 그래서 대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억력. 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들. 그렇죠. 예, 마치 필름이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건망증. 건망증이죠. 또 인지력이 둔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뭐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뇌에서 어떤 가지치기가 생겨나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건 굉장히 떨어질지 몰라도 지혜는 점점 빛을 발하게 그래서 되는 그 그런 단어를 시간? 그래서 네. 이 M 기억력을 그쵸. 한번 저희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사를 바꾸면 사회자가 되고 영어의 no를 바꾸면 온이 되고 그래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이 뭐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 네, 인스피레이션, 예, 뭐죠? 어떤 영감, 영감. 네, 혹은 근데 설교를 지지리도 못하는 목사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근데 하면 그 영감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영감. 네. 근데 어떠세요? 네. 기억력은 둔화될지 모르지만은 네, 직관은 더 뛰어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은 더 많이 발휘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그렇게 기억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시점부터 사실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나는 가끔씩 어머님 볼 때마다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그렇지 어머니? 않나요? 우리 시어머님? 그 얘기가 분명히 주제 파악. 예, 제 어머니를 얘기한 겁니다. 네, 뭐 관계에 뭐 달인이 돼가죠.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사하시면서 평생 그 쓰셨던 자개농 정리하는 그 과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어머님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 우리 어머님 꼭 아가라고 부르죠. 아가, 나가 자개농을 동서한테 좀 주려고 하는데 너가 괜찮겠냐?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그냥 어머님 생각하셔서 좋으시면 동서한테 주면 되죠. 저한테 해서 물으실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절대 서운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맏며느리니까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건 지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관계의 지혜. 근데 이제 며느리한테는 저렇게 이제 하셨고 제한테는 동생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니 어머니
그걸 나중에 주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어머님 하시는 말씀 이랬습니다. 죽어서 가져가면 그게 죽어서 가져가면 그게 쓰레기 네. 아닌데 무슨 표현 하셨죠? 죽어서 살아있을 때 가져가면 줘야지. 선물이지. 예, 선물이지. 애물단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러나 어머니 말씀 속에 방금 얘기한 그 관계의 어떤 진수, 관계의 지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런 점에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 어떤 일들은 다 우리만큼 기억력이 왕성하지 않지만 그렇죠. 삶을 내다보는 지혜.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마지막에 붙이신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차차 내가 떠나갈 준비할란다. 가지고 네. 있으면 뭐 하냐. 애물단지 되기 전에 선물 되게 해야지.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참 지혜롭게 들렸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 중년의 시간에 갱년기는 곧 이어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 세멸 그 올머니 이런 기가 막힌 시를 얘기하죠.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다음 구절.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원히 시든다.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는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는다. 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는다. 희망이 뭐죠? 근데 희망, 미래를 향해서 꿈? 예, HOPE 이거잖아요. 네. HOPE, hope 이러는데 이 hope 뜻이 이런 뜻인 건 알아요? hold on, hold on. 그리고 pain and 어려운 써서 말 써서 못 알아보겠는데 시청자들은 네. 지금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 옛날 배웠던 영어도 다 까먹고 네. 이제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이게 사고에 그 주름살이 생겨서 네. 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쉬운데 지금 시청자들은 무슨 말을 하나 이럴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뇌에 주름살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 단순히 그죠 두뇌에서 기억력만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자꾸 사고가 좁아지지 않나요? 이때가 되면 그래서 뭐 뭐라 그러나 꼰대 소리도 많이 듣고 잘못하면 짜증도 많이 부리고 아주 작은 거에 점점 집착하기 시작하고 네. 생각이 자꾸 꼬이는 거죠. 주름살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예. 이게 되게 이게 장미 속에 수많은 가시가 있지만 장미 한 송이를 볼 수 있는데도 가시만 계속 헤아리고 앉아 있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갱년기 때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다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인생을 네. 관조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이로 우리는 점프하는 그렇죠.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네. 솔로몬이 젊어서는 아가서를, 중년에는 잠언을, 네.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이제 전도서를 썼다. 다시 말하면 높은 인생의 경지에서 인생을 관조하는 그 영감 어린 그렇죠. 이런 글들이 참 많죠. 눈이 오면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눈앞에 이게 차 막힌 것만 보이고 그죠? 눈길에 교통사고 날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얀 눈밖에 안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전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짜증낼 일이 아닌데 우리가 눈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두뇌가 자꾸 이렇게 편협화되어 가면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는 거죠. 그 눈 치워 봤어요? 치워봤죠. 그때 같이 치웠잖아요. 아니 당신은 그냥 사진 찍고 돌아다녔지. 나는 그거 삽질하다가 지금 이 말에 발끈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게 눈 시야를 넓히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단어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멀리 그 속에 스며 있는 뜻을 헤아리고 그 의미를 밝혀낸다. 단순히 기억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인지적인 능력은 우리가 훨씬 더 고차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네. 과정이라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 사고를 더 깊이 하는 거, 사고를 좀 똑바로 하는 거, 또 더 밝게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더 익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갱년기는 마냥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걸 알고 나면 기쁨이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자꾸 저하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영감 어린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더 많이 헤아리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치매 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제일 많아서 뉴로빅이 되는 거죠. 뉴로빅. 뇌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거꾸로 해내리라고. 맞아요. 9, 8, 7. 네, 뇌에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네, 뇌의 자극.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벌떡 보게. 어? 실제로 갱년기를 보내는 분들이 유머를 많이 쓰게 되면 방금 이게 유머인데 이러니까 그때 이게 못 알아듣는다고요.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뇌가 분석하고 비평하는 뇌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감싸 안고 위로하는 뇌로 바뀐 것. 네, 이것도 이 뇌를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기억력에 의존하는 건 분석 쪽이지만은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영감 어린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더 많이 헤아리는. 그런데 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걱정 많이 하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치매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아서 솔직하게 우리의 신체도 자꾸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데 그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뇌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뇌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뇌 운동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들, 중년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에어로빅 있잖아요. 근데 그 에어로빅에다가 뉴런 네. 넣어서 에어로빅 합성어를 하면 뉴로빅이 되는 거죠. 뉴로빅. 예. 그래서 우리가 뇌의 휘파람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그래서 뇌의 지진을 일으키는 거죠. 아주 의도적인 이런 뇌의 운동을 우리가 이 갱년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뭔가 자꾸 뒤집어 보는 거.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오른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으로 하는 거를 왼손으로 해보든지 뭐 양치질을 늘 일상에서 오른손으로 했다면 왼손으로 한번 해보고 예, 또 뭐 밥을 늘 오른손으로 먹었으면 왼손으로 식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뭔가 자꾸 뒤집어 보는 거. 늘 가는 길 말고 좀 색다른 길을 한번 들어가 본다든지 뭐 숫자를 거꾸로 읽어보는 거 아니면 잡지책을 읽는데 처음부터 읽지 말고 끝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 네.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물구나무 서는 거. 네, 물구나무. 네. 그리고 머리도 가끔 변기에다 쳐박아서 한번 감아본다든지. 그거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내가 하여튼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겨자를 한 숟갈 퍼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한번 가보는 거 이런 거는. 뭐 그건 굉장히 건강한 얘기 같은데 저는 한번 네. 침대도 거꾸로 잡았어요. 근데 그날 진짜 꿈이 사나웠던데요. 뭘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운동도 아니라 하나, 둘, 셋 숨 쉬고 넷, 다섯, 여섯 이것을 거꾸로 해내리라는 거죠. 맞아요. 아홉, 여덟, 일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섯, 다섯, 그렇죠. 넷.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 한번 뒤집어 보라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네, 뇌에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네, 이런 뇌의 자극들. 자극. 이 쥐어 박으면 안 되는가요? 쥐어 박으면 안 되냐고요? 네, 뇌를 그냥 그러고 이제 탁 때리면 한번 때려볼까? 지금 제가 한번 때려볼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게.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자극이 아니라 뇌 속에 뇌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는 것은 기억력은 사라지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하나도 또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이것이 다시 치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뇌의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운동이 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되게 많이 웃는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도 뇌에 자극이 되잖아요. 그럼요. 유머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재 개그라도 열심히 하면 너무 좋다라는 아재 거죠. 개그의 대가님께서 저는 해학이고 개그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알아요? 네. 그 조선 시대에도 그 웃음내시가 있었다는 거. 임금이 네.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 왕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운동을 안 하니까 왕을 운동하게 하는 그 좋은 방법으로 왕이 깔깔대고 막 포복절도하는 이것을 도와주는 내시가 웃음내시였죠. 그래서 그 웃음내시를 영어로 이제 GAGMAN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잘 읽으면 가그만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개그맨. 개그맨이 된 거죠. GH. 가그만, 개그맨. 이 웃으셔야 되는데 못 웃는 분은 내가 지금 내 활동이 조금 정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몰라도 일단 웃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이었냐? 묻는 게 참 좋죠. 유머 하나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그게 유머였는데. 이러니까 그때 이게 못 이제 문제인 알아듣는다고요. 거예요. 개그맨이 아니. 뭐냐? 조선시대 웃음 내시 가그만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어쨌든 유머 잃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실제로 갱년기를 보내는 분들이 유머를 많이 쓰시게 되면 그 자체가 생활에 큰 활력이 되죠.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만 생각하면 이게 다 뇌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아니라 중년기인 우리가 이 손 속에 우리의 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의 자극을 통해서 손의 자극.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손끝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거 뭐 손바닥 치는 거 그죠? 손바닥 치는 거 아니면 손등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니면 손등 이렇게 좀 잡아당기면서 계속 자극 주는 거 이런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그 좋습니다. 뭐 또 어른들 하셨던 거 중에서 웃음 가르쳤던 거 오로로 깍꿍 뭐 이런 거 네. 기억나는 거는? 단동 10분에 나오는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깍꿍 하면 애들이 경기 들고 놀래니까 애 안 놀래게 하려고 어텐션이 있었어요. 오르르르르 이랬어요. 그럼 애들이 딱 깜짝 놀래서? 깜짝 놀래 눈을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마주치죠. 소리에 이게 시선을 마주치죠. 이걸 이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서야 까꿍 이러니까 애들이 놀랄 일이 없었던 거죠. 거기다 반드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피부 접촉이 있었죠. 아니, 그렇죠. 귀를 잡고 오르르르 이러면서 이마를 부딪혔다든지 이제 이런 따위.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배웠던 그 유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갱년기 때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죠. 좋은 의견입니다. 그쵸. 이렇듯이 우리가 좀 이제 그 형식을 띄워놓고 경계를 넘어서서 좀 때에 따른 어린아이가 돼보기도 하고 그냥 원초적인 아이로 돌아가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크 참 중요하죠. 어쨌든 그 한 분이 너무 이게 갈증이 나서 이게 맥주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맥주 병에 모가지를 비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따개를 가지고 이렇게 탁 따는데 맥주가 막 이제 거품을 내물고 이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유언 비어. 유언 비어. 그건 알아들으면 비어는 맥주, 유언. 유언 비어. 네. 어쨌든 좀 많이 웃으시면서 우리 주제처럼 탈출 갱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할머니가 막 그 부부싸움 하고 나서 응? 남편이 이제 화가 나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일주일 내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옷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남편 보는 앞에서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이 어디 간 거야? 하루 종일 옷을 찾고 다니니까 남편이 보다 못해서 아니 뭘 찾아 도대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소리 그쵸? 이제야 당신 목소리 찾았네. 이러면서 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영감님은- 부부싸움도 해소가 되고 그 영감님 진짜 영감이 있으신 분이네. 영감 있죠. 네, 그렇죠. 영감이 있으신 분. 그렇죠. 훌륭한. 아니 그 할머니가 정말 지혜가 있는 거죠. 할머니보다 나는 그 영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뭘 찾아? 아니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든 건 할머니지. 그런 건가? 나는 참 그 영감님이 부러운데.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게 메모리 기억을 좀 우리 더 두뇌의 다른 측면 영감 이런 것으로 한번 전환시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